안녕하세요, 차례입니다. 오늘은 전투공병 전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장에서 적이 구축한 지뢰 각종 대전차 장애물을 돌파하려면 공병이 제거해야 하는데 쏟아지는 총탄을 무릅쓰고 삽질을 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러한 최전방에서 공병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전투공병 전차입니다. 전이 발발하자 미군은 요새화된 진지를 공략해야 했는데, 그런 목적의 장갑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M9 에이스라는 전투 장갑도 잘 운영하고 있었고, 이 장갑차를 써먹을 했지만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방에서 써먹기에는 M9 에이스의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N은 M9 에이스를 써먹지 못하자 부랴부랴 추가 장갑을 덧붙여 그럭저럭 써먹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만족하지 못했던 일선의 요구로 인해 돌격형 경전차 개념을 가진 벤 그리즐리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차량은 M1 데이브를 기반으로 하여 상당한 방어력과 신뢰성을 지녔으며 람스필드 장관에 의해 취소되고 맙니다. 비록 네이비보일를 미 해병대가 도입하면서 미국군도 아쉬운 대로 M1LDV를 주요 전투부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독일의 코디아, 프랑스의 플레어, 영국의 트로이란 전차와 같은 현재의 기준에 맞는 돌격형 전투 공군전차가 개발되어 배치되었습니다. 전투공병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전차 차례를 그대로 사용하여 높은 마력과 두터운 장갑을 동시에 얻는다는 것으로, 전차의 차들을 그대로 사용한 덕분에 절단망에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이를 상대하는 보병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전차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각종 장비로 구축해놓은 장애물을 부수고 메우고 파헤치면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차체에 비해 높은 마력은 지형의 영향으로 비교적 자유롭고 작업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든지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고장난 아군 전차를 견인하거나 파괴된 전차나 장애물을 길에서 강인한 힘으로 밀어내서 길을 터준다든지 하는데 탁월한 권한처럼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 공병 전차는 전차이지만 공병 장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계팔을 차체에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삽과 자관기, 집게 등을 교환해서 장착할 수 있으며, 잡지를 할 일이 있으면 삽을 달고 차감기기란 바위나 콘크리트 벽과 장애물을 깨는 용도이며, 집게는 철조망을 붙잡고 뜯어버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전면에는 도저 사말과 지뢰 제거 장비를 교환해서 장착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 전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전자는 적이 참호를 흙더미로 메어버리거나 각종 작업을 할 때 유용하며, 후자는 지뢰지대를 개척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체 후방으로 지질지대를 개척한 후에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표식을 살포하여 바군이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국의 전투 공병 전차를 살펴보면, 독일은 다양한 기동 장비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지난 70년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공병 전차 개발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닥스웨이브인 레오파트 1이 차체를 이용한 공병 전차로도 저버리고, 항공기 견인 내려오지, 용접기 발전기 군사기용 버티 등을 장비하며 다양한 공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공병 전차를 146대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레오파드2 전차를 활용한 코디악 전차가 있는데, 이 공병 전차는 원격 조종실 무장과 연막탄 발사대를 가지고 있으며 공병 장비는 그와 같습니다. 영국 또한 독일 못지않게 다양한 공병 장비를 운용했으며, 공병 전차의 경우 센츄리 한과된 차체를 이용한 공병 전차를 운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챌린저호 전차의 차체를 활용한 공병 전차를 개발 배치하였습니다. 대리어 공병 전차는 소형으로 북한과 이라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력과 몇 가지 중지뢰 관련 작업 시 카메라를 부착해 2km 밖에서도 원격 조종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사물 인터넷의 정령으로 항공 전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챌린지 하투의 차체를 바탕으로 제작한 신형 보병 전차인 트로이 전차도 개발해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개발한 K600
전투 전차 개발에 영국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또한 르클레르의 배치로 인해서 퇴역하는 MS-30 전차를 이용한 공병 전차를 개발해 사용하였으며 몇 갈래로 전차의 차들을 이용한 접근이 PB 공병 전차를 66대에 도입해 대체할 예정으로 공병 장비의 다양한 능력과 함께 지뢰 제거를 위한 소형 폭약발 사기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기갑 부대를 구소련 시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병용 차량들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계화 부대와 기갑 부대를 운영하는 전략이다. 다양한 공병 장비의 운용은 필수입니다. 러시아 한티-90 자체를 이용한 IMR-뒤에는 공병 전차를 운용 중으로 적포레이드와 지뢰 제거용 쟁기와 크레인 등의 한 대의 차량이 모두 장착되어 복합적인 공격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도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전면에 설치가 되는데 항상 접힌 상태로 운용을 하다가 필요시 전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병 전차는 아닌 지뢰 제거에 특화된 차량이 T-90 자체를 이용하여 마인 논란을 장착하고 원격 조정으로 컨트롤하는 그러한 모델도 있습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부족한 국방 예산으로 구형 장비를 용도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병 전차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센츄리온 자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엠프션만을 개조한 공병 전차도 운영하였습니다. 센츄리온 전차를 이용한 수많은 공병 전차 겸 중장갑 APC로 중무장한 공병 전차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공연 전차를 운영하였고 M1I1 에이브러햄 지하철을 이용해 개발한 공병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뢰지대를 돌격 돌파가 주임무인 전차입니다. 리클렉발 사기까지 독일을 적절하고 다니며 원격으로 조정도 가능한 전차로 전쟁 경험이 반영된 공병 돌격 전차입니다. 전투 공병 전차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무장인 기관총 만 갖춘 종류와 파괴용 특수 전자포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주로 토목 공사 및 전차 견인 이것이 주임무이며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 운용 중인 소위 위한 전차가 있습니다. 공병이거나 참호를 폭파하는 임무를 보조하거나 대신하기 위해 고성능 폭약이 가득 찬 포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회전포탑에 범퍼 파괴형 특수 전차포를 장비한 전투 공병 전차이며 토목 공사나 전차에 견주면 보수적인 임무로 취급하거나 군안 전차나 장갑도와 해당 임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양 모델은 2000년대까지는 공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토목 공사 및 전차 견인 임무가 더 중요해지고 수량도 많아진 데 반해 강력한 적 진지를 파괴하는 임무는 굳이 전투 공병 전차를 쓰지 않아도 미사일이나 폭격 일반 전차포를 사용해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되는 전투 보병 전차는 전자의 경우를 위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전차포를 사용해서 대전차 공격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더 공격도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를 통합하려는 흐름이 있는데 바로 에만 브람스 전투 공병 전차인 M1 베이비 보이즈 강습 돌파 차량으로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특징으로는 별다를 것이 없는 기존의 대중장 가병 대형과 대구경 특수 전자포 대신에 클릭 및 그 발사대를 설치한 것으로 기존의 나레이스 같은 공병 대형 장갑 차량도 뒤에 발사되어 발사체가 실린 수레를 달고 다니는 방식으로 좀 더 단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까지는 육군 교리가 남진하는 북한 기계화 부대를 저지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방어 개념이었지 선제 공격으로 북으로 빠르게 밀고 올라간다는 잡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군이 방어지대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전투공병 차량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운용 경험과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한의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미연합군은 기존의 방어적 교리를 집어치우고 현재의 휴전선에 지나치게 가까운 수도권의 보호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인민군의 괴멸 및 개정 정도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병용 지뢰 제거 등의 공세적인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투 공동전차의 주력 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산 걸프전 때 옛날 에이스의 활약을 지켜본 뒤에 괜찮은 물건이다 싶어 삼성 테크윈을 통해 면허 생산한 KN인 에이스를 2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M9 에이스는 차량 자체는 흠잡을 데 없는 성능이지만 작업자가 자체 상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북한의 소총탄에도 들릴 정도로 방어력이 폭망인 수준이라 후방 지원에는 쓸모가 있지만 최전방에서 먹을 수는 없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작전 교리의 변경으로 인해 한국 육군도 전투공병 차량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한국군은 전투공명 차량을 개발했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국방 예산이 축소되어 버려 다른 사업에 비해 뒤로 밀려버렸으며 이후 게이트 개발 등으로 2008년이 되어야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게이터 전차 개발 경험이 있는 현대로템이 개발에 착수하여 2018년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K600으로 명명된 전투공병 전차는 K1의 의원의 차체를 기반으로 하였고 기존 M9A 스를 면허 생산해서 운영했지만 약한 방어력과 작업 자동화로 인한 위험으로 개발이 요구된 전차입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마찬가지 관계로 대의원 의원의 자체 기반인 만큼 대의원 의원과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최전방에서 지뢰 제거 용도로 쓰이는 만큼 대추의 방어력이 우수하며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핵심 부위인 차체와 지뢰 제거 증기라는 큰 기회가 없습니다. 지뢰 제거 작업에는 지뢰 제거 증기를 사용해 지면의 벽과 지뢰를 통째로 양쪽으로 꺼내버리며 이렇게 증기로 흙을 파내면서 전진하면 폭 3.8m 정도의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 몸 주위에 무력화 장비가 설치되어서 전방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방사해 자기 감시 지뢰는 멀리서 파괴시켜버립니다. 또한 M9 에이스처럼 메카닉을 운영할 수 있어 지면이 단단하거나 얼어붙었을 때 사용하는 지면을 폭파시킨 후 박살내서 지뢰 제거와 증기로 확실하게 지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 후방에는 양쪽으로 개척된 통로를 표시하는 장비가 있는데 공학으로 말뚝을 지면에 발사해 박는 방식으로 몇 미터 간격으로 설정해서 K600이 지나간 자리에 표식을 남겨 뒤따라오는 아군 차량이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체 전망에는 강력한 굴절이 있으며 굴착기처럼 얽힌 작업이나 차관기를 부착해 장애물도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백은 외형이 대의원 순환 전차와 흡사하고 거칠과 경전 차용 정도가 되면 모양도 비슷합니다. K100의 차체의 베이스가 대의원이기 때문에 K1이 베이스인 국민안전처와 비교하면 역할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의 작세는 공세작전으로 전환되고 제7기갑 군단의 빠른 북진과 적진을 돌파 최단 시간 내에 북쪽 국경으로 내달리는 작전계획 아래 전투공병 전차의 범위는 늦은 감이 있지만 영국의 선진 핵심 부품을 채용해 70여 대를 전력할 계획으로 일반 전차보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기에 생각보다 많은 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순조롭게 전력화되면 세계에서도 탑에 대한 의지가 공단의 비호와 같이 북을 가로질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내달릴 것으로 전투공병 전차가 최전방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